자, 고등문학 정리 노트의 17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본범 다음에 태평천하라는 최만식의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꼭 보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알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반어조편입니다. 태평천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친일파를 약간 비판하는 풍자소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풍자소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윤두섭이라고 해서 이제 윤직원 영감, 직원은 이제 직책 이름이고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나 뭐 소설 이런 거 떠올렸을 때 일제 저항운동,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재산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라면 친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죠? 그래서 내 재산을 잘 지켜주니까 일제강점기는 태평천하야 라고 하는 어떤 왜곡된,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이런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어떤 올바른 삶의 자세, 얼마나 올바른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윤직원 영감, 즉 윤두섭이라고 하는 이 영감의 어떤 집안에 있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가계도를 일단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조그맣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얘네 아빠가 윤용규라는 사람이고요. 일대이고요. 재산을 빼앗겨요. 수령에게. 그래서 그 당시 수령에게 재산을 뺏기고 죽음을 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꼬임에 넘어가죠. 화적패 때문에 이제 재산을 뺏겼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수령이 그 화적패를 붙잡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수령이 얘 재산을 노리고요. 얘 재산을 노리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사회의 지배층에게 대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윤직원 영감이. 그래서 이때는 윤두섭이고요. 실제 이름은. 그리고 직책은 윤직원이에요. 윤직원이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이다.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아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좀 관계가 좀 복잡해요. 일단은 첫째 아들 장남이 윤창식이라는 사람이고요. 윤창식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부인이 고씨 부인이라는 애가 나와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아들이 이제 손자죠. 윤두섭에게는 손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걔네는 4대로 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두섭에게요. 여기 잠깐 넘어갔는데,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쓰면 되겠죠.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걔 이름은 어떤 윤태식이에요. 그리고 사생아예요. 기생? 어떤 기생이나 본처에서 얻은 건 아니고요. 사생아입니다. 그리고요. 서울아 씨라고 해가지고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아 씨라고 해서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죽어요. 어떤 사고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낫죠? 그래서 딸이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요. 여기다 일단 간단하게 쓸게요. 남편이 죽어서 그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처가살이라보다는 친정살이죠. 친정살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딸은 서울아 씨라는 애가 있다. 그 다음에 4대는 다 그리고 윤창식이라는 이 인물이요. 어떠냐면 약간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신임을 얻지 못해요. 윤창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노름, 여자 문제로 윤두섭에게 신임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죠. 그지? 특히 장남에게 물려주죠. 그 당시 흔하게. 그죠? 근데 얘를 못 믿는 거야. 윤두섭이는. 못 믿어서 이 재산을 이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특히 이제 윤두섭, 이 주인공이 아주 신임하는 손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윤창식의 아들들이고요. 그러니까 윤두섭에게는 손자인데, 첫째 손자가 윤종수입니다. 윤종수인데 얘는 아빠랑 비슷해요. 아버지랑 성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신임을 얻지 못하죠. 얘 둘째가 윤종학이라는 애예요.
윤종학이라는 애는 일단은 얘가 가장 이 윤두섭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고 얘가 약간 뒷부분에 반전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윤두섭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이고 근데 이 재산을 밀려줄 만한 장남은 밀려주고 싶은 이 장남은 그만한 신임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산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장 크게 잘 믿고 있는 공부도 좀 잘하고 얘가 좀 믿음직해 보이는 윤종학에게 이 자신의 가문의 재산 가문의 미래를 맡기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벌어지는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뒷부분의 이야기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니까요. 한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도는 마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갈래는요, 장편소설이고 사회소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풍자소설이고, 가족사소설, 가족계의 그 가계도가 다 나오죠? 몇 대까지? 4대까지. 그 다음에 그 윤종수에게는요, 그 경손이라는 또, 그 증손자가 있어요, 윤두섭에게는. 그죠? 아들까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희화하라는 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방언. 약간의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판소리 사설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어법, 태평천하라는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된 갈등은 윤종학과 그 종학이와 윤직원 사이의 갈등인데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조금 더 볼게요. 본문 분석하게. 서울 대지주, 땅이 많은 이 대지주 윤직원 영감은 자, 인력거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예요. 그런 그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자 구한말 화적들에게 이제 도적분들이죠. 아버지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요. 일본군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화적들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일본 그 경찰들을 좋아해요. 고마워해요. 여기 포인트. 그리고 경찰서 무도장을 아낌없이 기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도 사고 족보에 도금도 하고 손자 종수와 종아기를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가면을 빛내려고 해요. 그러나 아들 창식은 아까도 알죠? 장남 창식은 노름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기나 하고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해요. 그죠?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딸마저 지금 친정살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손자 종학이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마지막 보세요. 자, 망징자 호얀이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별표 3개입니다.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소설 이제 장마다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제 첫 번째 15번째의 부제는 망징자는 호얀이라. 자, 망하게 했어요. 자, 진나라 할 때 진이에요. 자, 사람.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호야야. 자, 진나라의 유명한 사람 누구죠? 진나라의 유명한 사람? 진시황. 그죠? 불로장생. 그지? 을 노래했던,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다른 나라의 어떤 오랑캐가 아니라 그 나라, 진나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오랑캐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 호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진나라는 뭐예요? 윤직원 영감의 가문이에요. 윤가문이야. 그러면 그 윤직원 가문을 망하게 한 사람은 진시황의 아들 호의가 망하게 했으니까 뭐야? 윤직원의 혈육이 그지? 그 윤가문을 결국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윤직원의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은